예,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의장님과 이미자 의원님께서는 병원을 가시고 뭐 덜어 누우셨는데, 자 어떻게 보십니까? 아, 이거 참 아까 그 첫 번째 뉴스 따라서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? 근데 일단은 그 기사를 보니까 국회의장실에서 일단 모여서 얘기는 시도는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이제 대화는 시도를 했으나 사실상 일단 이건 내가 결정한 문제니까 또 자유한국당에서 사보임한 것도 아닌데 왜 당신들이 그러느냐? 이거는 내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의회 민주주의로 해결하겠다라고 사실상은 안 들었다는 게 총평입니다.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저혈당 그 쇼크가 좀 있어가지고 병원으로 지금 후송돼서 나가는데 그 나가는 와중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. 이제 자유한국당 이제 100여 명 의원들이 이제 문을 가로막거나 이제 막아서는데 그 중에 이제 이미자 의원이라고 이제 여성분입니다. 그분이 이제 막아서는데 이게 복부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민다거나 왜 이러십니까?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뉴스 보도의 말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얼굴을 이제 톡톡 치면서 그래 그럼 이러면 되느냐? 그또 손을 벌려서 막으니까 한번 끌어안고 잠깐 비키라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무례한 혹은 성추행 행동으로서 볼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지금 뉴스가 전해들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어쨌든 제가 뭐 각종 포털 보고 또 주변 반응을 보면 어쨌든 국민들에게 어떤 의원들이 그런 투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긍정적 여론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그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의장에게 던진 이야기가 오신환 의원 관련해서 얘기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이름을 좀 언급하는 것이 조금 적절하지 못했다. 국민들에게는 뭔가 그 자기 식구 또 아니면 또 복당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서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국회의장이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버리면 오신환 의원이 그 권한받은 그 국민에게 받은 권한들을 좀 이렇게 침해하는 게 아니냐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의 방문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사건 중에 하나는 문희상 의장님의 그 의장의 이제 그 행동인데요. 결국에는 이제 인쇄해 오셨군요. 네, 인쇄를 해왔습니다. 그 이렇게 뭐 정황이 있고 뭐 이렇게 언론사에서 보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얼굴을 이렇게 만졌거든요.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뭐 서로 밀치다가 저는 쌍방 밀치는 거는 뭐 나름대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의장도 길을 막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. 나가야 되는데 뭐 계속 점거를 해버렸으니까 답답한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실제 영상을 보면 밀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 얼굴 두 번 이렇게 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추행이라고 뭐 보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 폭행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모욕감 줄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. 우리나라 그 의전 서열을 보면은 국회의장이 이제 이 순위입니다. 그렇죠. 국회의장이 갖는 막대한 상징성이 있는데 그 의장께서 이렇게 한 의원에게 한 행동이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. 동료 의원에 대한 행동이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보통 이렇게 볼을 이렇게 톡톡일 때는 이제 뭐 연인들끼리 이게 스킨십한 걸 제외하고는 이제 저도 이제 청소년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 1, 2학년이라든가 유치원생들이 약간 뭐 분에 겨워서 좀 약간 울 때 그때 이렇게 약간 달래줄 때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거든요. 근데 이거를 국회의장이란 분이 둘 다 성인인데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원에게 동료 의원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내려봤다는 거죠. 야 내가 난 좀 가야겠는데 너 자꾸 하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달래줄게 이랬다는 거죠. 굉장히 이건 무례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뭐 쉽게 말하면 화난 거죠.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문희상 의장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그 민주화의 투사였고 또 지금은 사실 어르신 아닙니까? 국가의 이제 그 저명한 어르신 아닙니까? 근데 그 의장께서 화를 못 참고 그냥 툭툭 친 거예요. 이미자 의원이 한 거 보니까 좀 빡세게 했어요. 사실은 좀 다 했어요. 저도 못 가게 막았어요. 이미자 의원 한 거 봐도 다 했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이렇게 화를 못 참고 분을 못 이겨가지고 그 동료 의원을 이렇게 툭툭 친 거는 전 잘못했다고 봅니다.
근데 요즘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그 투쟁 성향이 강해진 것 같은데 지금 예. 어제부터 장외 투쟁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네. 그 임명 반대를 걸고 지난주 토요일 날 네. 예, 광화문에서 걸기하고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그런 좀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예. 좀 장애 투쟁을 하고 있긴 한데요. 여기 대해서 약간 조금 제 주변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딱 진짜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리더라고요. 한쪽에서는 야 니들이 웬일이냐, 네. 야 이제 좀 밥값하냐 이 정도 반응이 있고 이쪽에서는 야 니네가 촛불 그 따라하냐 이렇게 좀 비아냥거린 말도 있긴 한데 저는 아무튼간에 일단 저는 그래도 응원하는 바입니다. 네. 이렇게라도 야권에 대한 좀 그걸 보여줘야지. 사실상 정의당, 민주평화당, 솔직히 바른미래당에서도 절반은 네. 민주당 하자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가자시잖아요. 그렇죠. 솔직히 거진 그러니까 협의체도 조금만 덧붙이는 것뿐이지 거진 다 찬성으로 가시지 않습니까? 누군가 하나는 그러니까 반대 혹은 소외된 쪽, 그러니까 지켜보지 못한 쪽을 쳐다보는 봐야 됩니다. 그리고 그쪽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요. 그러니까 그건 참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어제 또 국회의원 80여 분이 뭐 국회에서 노숙을 하셨다면서요? 예, 국회의원 정문에서 제 주변인들이 그 보좌진들이 많은데 네. 그 퇴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. 너무 힘들어. 아,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군요. 아, 의원님이 안 가시니까. 예. 네. 그래서 어쨌든 저 그런 걸 바라보면서 장외 투쟁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.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았을 때 과연 그 장외 투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냐를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아까 그 문성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지금 처해진 환경 또 정치적 어떤 정치 공학적인 관계들을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싸워야만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그나마 볼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메시지를 던지러 나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정말 이런 투쟁이나 장외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니 네. 우리의 최후의 그렇죠. 수단이고 싸움거리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그 정도로 민주당이 막가고 있는 거 맞나요? 제 생각에는 이제 이미선 헌법재판관, 그러니까 문영배, 이미선 두 분 한 것부터 시작해서는 약간 정치라는 거를 원래 본인 그 청와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지방선거에 압승했을 때도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제 시선에는 새로운 대한민국보다 그냥 자기들의 사상을 그냥 관철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사상에 관철한 것도 좋다고 저는 뭐 좋을 수는 있어요. 그러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니까. 근데 이게 실패를 거듭하고 약간 조금 외교에서는 참사가 일어나고 운전자론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없다시피 한 그러니까 중국몽 마치 이게 뜬구름 잡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긴 누군가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? 지금 소통하고 계시나요? 소통 이제 뭐 국민청원 이런 걸로 하긴 하는데 본인 편만. 본인 편만. 그거잖아요. 광화문 대통령 시대 만들겠다 했는데 네. 사실 못 나오고 계시거든요. 네. 대통령이 되면 사실상 나오기가 쉽진 않을 것 맞습니다. 같습니다. 사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 회견을 한 게 꽤 오래됐죠? 그렇죠. 근데 뭐 기자회견도 사실상 그 각본대로 안 하면 지난번에 그 비행기에서 깜짝 방문했을 그랬었죠. 했을 예, 때도 예. 아 발언하지 그런 질문 하지 마라. 추가 질문 안 맞습니다. 예, 잘라버리고. 사실상 소통한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소통하려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나 네. 방식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예. 하는 그런 거겠죠. 저는 그래도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는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바라보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없을 때는 굉장히 캐주얼하게 잘 하셨거든요. 네. 대화도 많이 하시고 네. 뭐 기자 간담회도 많이 하시고 편하게 하셨잖아요. 어떻게 저는 보면서 나름대로 희망을 좀 가졌어요. 아 이제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이런 어떤 그 자세들이 생기는구나라고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실제 국가 위기 상태 아닙니까 지금? 그래서 국가 위기 상태 또 정부가 이제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보니까 실제로 소통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. 이런 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. 이게 약간 좀 소통을 하려고는 하시는데 네. 본인 얘기만 설득하려고 하시죠. 약간 내 주장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소통이 믿어달라. 아니라 주장만 한다. 예, 그런 설득을 거죠. 하려는 예, 거죠. 계속. 예. 우리가 낼 테니까 추경조 해주고 네. 국민들이 좀 믿어주십시오. 딱 약간 이 스타일로 저는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. 지금 우리 국회의장님께서는 뭐 어쨌든 병원을 가셨다 그러는데 예. 꾀병인가요? 아닌가요?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좀 우려가 네. 됩니다. 사실은 이게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고 네. 또 그렇게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네. 또 이례적으로 이렇게 점거를 하고 이런 이제 항의 방문을 했을 때
그 심리적으로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고요. 올라오셨게 네, 화가 네, 올라오셨겠네요. 화도 나셨고요. 사실은 또 얼마나 그분께서 투쟁을 하실 때 네. 그 고집의 또 아이콘 아닙니까? 그래서 또 본인이 이렇게 막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맞습니다.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얼른 그 회복하셔가지고 다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. 네. 제가 사진 네. 이제 뉴스 보도 사진을 봤을 때 굉장히 격앙된 표정을 짓고 뭐 딱 이렇게 아, 화가 나는 표정을 짓고 많이 있길래 화났죠. 아주 약간은 그 자유한국당 이제 의원 그 나경원 의원 대표님 원내 대표님부터 해서 이제 배경을 쭉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다가 예전에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는 약간 좀 고문도 당하셨던 네. 분 아닙니까? 그래서 그 아마 이제 저혈당 쇼크라는 게 사실상 스트레스성 약간 그런 질병이거든요. 약간 고혈압이랑은 증상은 비슷한데 조금 원인은 다르지만 그래서 약간 그런 거라서 아마 좀 안정을 좀 취하시고 다시 나오셔도 대화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래 되면 정말 보좌관들은 집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? 보좌관들도 거기 있잖아요. 그 당번제로 하더라고요. 아.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한 6분 정도 계시니까 네. 그 보좌진들 한 8명, 9명 되니까 네. 이게 3인 1조로 해서 이렇게 당번제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휴 참 우리 의원님들이 또 노숙을 하시니 보좌관님들도 그렇죠. 고생을 하시는군요. 근데 뭐 다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예.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보좌관 비서관님들도 다 이제 다 빛을 발하시는 거죠. 네, 그렇게 하시죠.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사안을 보면서 네. 또 장애투쟁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그러니까 바라보는데 첫 번째는 또 황교안 대표가 너무 안정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. 그것 때문에 뭐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편이지만 정치 어떤 야생적인 정치인의 모습이 없다라는 게 좀 부정적 평가였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. 네. 두 번째로는 이거 좀 진지한 고민인데 또 이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의회 의석수나 어떤 제도적 권한으로만 밀어붙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. 이번에 사실 인사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? 인사청문회도 반대했고 또 헌법재판관도 반대를 했는데 그냥 어떤 제도나 또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강행을 했거든요.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사용해서. 근데 이런 것들은 전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. 어느 정권이든 이렇게 해왔는데 조금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. 왜냐면 실제로 여야가 있는 이유가 합의를 하고 좀 더 좋은 안들을 만들어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떤 인사 구성과 또 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데 실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우린 의석수가 많으니까 뭐 우리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런 권한이 있으니까 강행하겠다라는 것들은 국민적 동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 한 말씀씩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저부터 네. 예.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제 좀 쭉 가셔서 이제 항의하신 거는 불쾌하실 수는 있겠습니다. 근데 확실히 이제 타 의원, 그러니까 그 동료 의원을 이제 뭐 터치를 한다거나, 그러니까 그 화를 약간 좀 삭히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. 그래도 약간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모습에서는 정말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라도 체력이 회복되시면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제 생각을 다시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예, 한 말씀해 주시죠. 작년에 김연아 의원 그 사태를 봤을 때 저도 부정적이었습니다. 다만 정세균 의장의 그 결단을 보고 정세균 의장의 결단이 합리적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이번 건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. 오신환 의원도 국민의 표를 받아서 당선된 대의민주주의의 의원입니다. 의원 활동 양심적으로 본인 소신대로 할 수 있도록 문희상 의장님 그거 승낙하시면 안 됩니다. 네, 부탁드립니다.